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입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살았던 이산 가족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인규 전 대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대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네팔 현지에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4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기온이 높아서 활동하기 좋다고 하죠? 네, 다만 출근길 탁한 공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구름은 조금 끼지만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종일 포근하고 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2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상주 등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출근길 나쁨 단계로 시작하지만 낮부터는 보통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어내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교류가 재개되면 2년 전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입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구에 있는 한 친구 제조업체는 한때 북한 직원 1000여 명을 고용해 전체 매출의 70%를 개성에서 생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후 지금은 베트남에 공장을 얻었습니다. 손수건과 스카프를 만드는 다른 업체도 개성공단 폐쇄 후 지역에서 근로자와 작업 시간을 늘렸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럽게 공단이 폐쇄되면서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장과 비교해 물류 비용이 적게 되는 등 생산 여건도 나쁘지 않았고 건물이나 기계 설비를 남겨둔 상태라 개성공단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끊기니까 영업에 좀 애로사항이 생겼죠. 일을 잘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 정부에 3차례, 이번 정부 들어서도 2차례나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달라진 남북 분위기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나 정치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고, 또한 이 남북 관계로 인해 가지고 경제 협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지만 막혀있던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100여 개 가운데 96%가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다른 공단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고, 경쟁력 우위 요소로는 80%가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력이 풍부한 점을 꼽았습니다. 응답 기업 가운데 98%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3%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응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부산과 제주 소식 전합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과 북한 간 교역도 되살아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 현지 항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산항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문화방송의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북한 간 교역은 천안함 사건 이후 8년 동안 끊겼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생수가 부산항에 온 게 유일한 교역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과 교육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경협 벨트를 언급한 만큼 부산과 북한 북동부 지역, 특히 나진항 뱃길이 복원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북한 항만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항만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북한의 항만을 짓거나 부산항 운영 방식을 전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항만공사도 부산항 건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길로 수송됐던 중국 동북 삼성 수출입 물량도 앞으로는 나진항과 부산항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나 러시아의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진항을 통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부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남북 교류와 대북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산 가족들인데요. 이산 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제주에서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평안남도가 고향인 85살 박용수 할아버지. 18살 때 한국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잡혀 남한에 남게 됐습니다. 6남매 맞이였던 박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고향에 남은 동생들을 만나는 겁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어머니는 옛 모습 그대로지만 묘소조차 찾아갈 수 없어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아버지 엄마 이야기 좀 듣고 싶고 그거야. 아버지 엄마를 18살에 해줘가지고 밥 한 끼 내가 대접받았잖아. 걔네 큰 한이. 고향 함경북도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아버지의 유언은 고향 친척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수소문 끝에 사촌 동생과 편지 교신을 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상봉이 중단된 상황.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 가족 재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라든가 아니면 서신이라도 왕래하고 그다음에 친척분들한테 하다못해 마음의 선물이라도 소포라도 보낼 수 있는. 통일부에 등록된 제주도 내 이산 가족 등록수는 모두 551명.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이다 보니 마음은 타들어가고 조바심도 커져만 갑니다. 그리운 형제분들과의 상봉의 그날은 언제이겠는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구속수사를 허용할지가 관심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박 전 행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이 일자 은행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왔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볼지가 열쇠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에 대해 한 차례 기각했다가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전 인사부장이 검찰 수사 이후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했는데 이번에 박 전 행장에게도 똑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15명을 부정 채용하고 검찰 수사 이후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하면서 상품권 환전 수수료 9,200여만 원을 쓰고 현금 9,400여만 원을 포함해 1억 1,5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행장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공적인 용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난 1960년, 대구에서 문학인과 음악인들이 혁명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 대구에서 발매된 4월 혁명 가요집에 수록된 빛나던 4월이란 곡입니다. 이 곡을 포함해 4.19 혁명을 기념하는 6곡의 노래가 1960년 7월 19일 대구 개성학교에서 연주됐습니다. 이 당시 음악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하루에 3회에 걸쳐서 3,000명이 모이는 대구의 시민들이 모두 다 동참하는 그런 음악회가 열렸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동집, 하대영 같은 당시 대구를 대표하는 10여 명의 시인과 작곡가, 성악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창작곡이라는 점이 의미를 더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예술적으로 일치된 목소리로 또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낸 것은 대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자 굉장히 유일했던 것.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실황 연주를 담은 음반이 57년 만에 지난해 발견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래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구 2.28 민주운동과 함께 대구에서 열린 4월 혁명 기념음악회가 대구를 민주화의 중심지로 재조명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4시 폐교된 시남중학교 자리에 대구 2.28 기념 학생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6,4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11월 개관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과 관련해 도서관 내 체험실과 시청각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국비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구 학생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네팔 현지에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맥의 산악국가 네팔의 심판이란 지역의 새 학교 심판이 휴먼 스쿨이 개교했습니다. 초중고 18개 교실 600명의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 학교는 대구의 학생과 학부모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4만 9천여 명의 대구 학생과 학부모 단체, 교육 관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4억 7천여만 원의 건립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पढ्नमा पहिलाको स्कुलले गर्दा टिनमा पाल परेर पानी चुहेर पानी पर्दा पनि धेरै पढाइमा बाधा हुन्थ्यो अहिले त्यसो हुँदैन त्यसरी यो त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को छ तर हामीले 10औं वर्षसम्म पनि यस्तो खालको हामीले बनाउन सक्ने स्थिति थिएन तपाईहरुले राम्रो बनाइनु भयो अनि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छ. 히말라야 16자를 모두 오른 산악인 음홍길 휴먼 재단의 제안으로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한 이 사업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교육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함께 도와서 글로벌 삶을 살아가는데 당당한 주역으로서 서로 도와가는 그러한 배려하는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족한 교육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규모 지역 축제나 행사 때마다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군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광이나 축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다양한 지역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문경을 방문한 관광객은 561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차사발 축제와 어미자, 한우, 사과 등 4대 축제의 방문객 수는 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330억 6,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차사발 축제가 157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도별로는 쇼핑비 지출이 28%로 가장 높고 교통비 23%, 식음료비 21% 순이었습니다. 이는 문경시가 동북지방통계청에 지역축제의 경제 효과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교통 빅데이터와 유료 관광지 입장객, 자동차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적으로 파악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주먹구구식의 통계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한 것으로 축제나 관광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객 수와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는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체계적인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청송군은 고려대 빅데이터 융합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청송 지역의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청송사과 등 지역 특화 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연스러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50년 전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서 첫 삽을 뜬 포스코는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에너지와 소재 분야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박한 포항 영일만항에서 첫 삽을 뜬 지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한 포스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선박과 자동차 생산도 크게 성장하는 등 국내 산업 전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철강 공세와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는 에너지와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유 기술에 입각한 차별적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해 스마트 팩토리 가동을 시작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존 철강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높은 품질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포스코는 2011년부터 리튬 자원 개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상태로 일부 언론에서 부실 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회사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국내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포스코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곤충체험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예천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곤충과 함께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곤충축제에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나무곤충 만들기, 유충 기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나비터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나비와 꽃을 볼 수 있고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숲향기 프로그램에서는 아로마 손 마사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어린이날 당일 어린이의 입장은 무료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오늘 오후 동구 유람동 안심연료단지에서 뉴타운 기공식을 열고 기반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는 유통과 공업, 주택 각 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 안심 뉴타운 토지 확보율은 99%, 지작물 철거는 10%가량 진행됐고 오는 2021년쯤 준공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탄 아스콘 업체가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이전을 미루고 있어 대구도시공사는 협상과 명도 소송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87.6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보다 2.1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포인트 높아졌는데 내수 판매 호조와 남북 교류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업황별로는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지역별로는 경북보다 대구에서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상승폭이 컸습니다.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구름은 조금 끼지만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종일 포근하고 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2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경주 등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출근길 나쁨 단계로 시작하지만 낮에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5도, 영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27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4도, 구미 1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6도, 구미 27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봉화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 25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